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안과 전문의 윤상원 원장님과 함께 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윤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거의 이루어진 33개 수술 중에 이제 사실은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만 59만 건 정도가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40대, 50대 중장년층 백내장 수술이 늘고 있는 추세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찾아오는지 혹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저희가 자세히 오늘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네. 바로 백내장입니다. 사실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중년층의 눈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세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백내장 어떤 안질환인지 그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우리 눈은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투과하여 가장 뒤에 있는 망막에 상이 맺힘으로써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빛이 투과하는 안구 조직 중에 앞에 쪽에 각막, 중간에 수정체, 뒤에 있는 망막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질환이 백내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구 속에 수정체가 혼탁되어 생기는 병이 백내장이라고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 문제가 되는 수정체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 뒤쪽에 수정체가 있게 되는데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 렌즈처럼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한 군데로 모아줘서 황반에 모이게 되고 우리가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추가로 보는 그런 거리에 따라서 렌즈의 모양이 볼록하게 혹은 납작하게 변하면서 먼 거리 혹은 가까운 거리 보게 해주는 조절이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수정체가 혼탁돼서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그 조절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걸 텐데요. 네. 자, 그럼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40대 이후에 대부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실명 어린에선 1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 자료에서 보면은 40대 이상에서는 한 40% 정도, 60대 이상에서는 80% 정도가 다 통계적으로 잡힐 정도로 이제 유병률이 높은 병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40대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백내장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내장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안과 백내장의 관계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40대 중반 이후에 이제 노안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그 노안 자체가 20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노화 현상의 한 증상이죠. 이제 가까운 것을 볼 때 점점점 멀어지게 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노안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자체가 수정체가 혼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백내장이 나중에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위의 수정체에 생기는 그런 노안 현상 자체가 연장선에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내장은 노안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렇다면 백내장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노화. 그래서 이제 막을 수 없는 병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 밖에도 햇빛 같은 자외선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저희들이 안과에 흔히 가면 쓰는 안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거에 의해서도 이제 특수하게 생길 수가 좀 있고요. 아니면 흡연이나 아니면 다른 경우에들도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백내장은 발병 초기부터 관리 좀 잘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떨 때 백내장인가 좀 의심을 해야 할까요? 네, 초기 백내장은 사실은 거의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안경을 끼던 분들이 도수가 바뀌어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네. 이제 처음에는 노안과 백내장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요. 어차피 경계가 모호한 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예전에는 안경을 오히려 끼셨던 분들이 안경을 오히려 벗으면 잘 보인다고
자기 시력이 오히려 백내장이 좋아진 것 있으면. 같다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되게 특수한 경우들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사실은 안과 검사 오래 걸리고 힘들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네. 검사 전에 뭐 주의할 사항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눈으로 보이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동자를 키워서 수정체 주변부까지 다 보는 검사를 하는 걸 보고 산동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를 다시 30분 정도 안약을 넣고 이제 안과 현미경을 통해서 육안으로 진단하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에 필요한 추가 검사를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정밀 검사로 저희가 들어가서 안과에 오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어서 그럼 백내장을 이제 방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그냥 묵혀두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백내장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이제 치료를 자꾸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상한 진행 백내장, 성숙 백내장으로 보일 때 시력이 이렇게 뚜렷하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을 자기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백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된 성숙 백내장의 경우는 혼탁수정 수정체가 너무 단단해져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이제 수술 자체의 합병증, 뭐 초음파로 잘게 쪼개서 수술할 때 이제 흡입이 안 돼서 합병증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부작용 같은 거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백내장 어떻게 치료하는지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백내장 치료 뭐 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듣긴 했는데 약물 치료로는 어려운 건가요, 선생님? 네, 이제 약물 치료는 초기에 이제 백내장이 왔을 때 백내장을 좀 더 억제시키고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보기는 생각보다 힘들고요. 백내장을 완치시키지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네네. 자, 그럼 적절한 수술 시기는 언제일지 이것도 궁금해요. 백내장 수술 시기는 이제 과거에는 수술이 정교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수술에 오히려 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말로 안 보였다가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수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레이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수정체도 옛날처럼 단렌즈가 아니라 다초점 수정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져서 조기에도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겠지만 요즘에 백내장과 노안을 한 번에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선생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초음파로 제거하고 여기다가 인공수정체를 저희가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인공수정체가 이제 단초점 거리 렌즈, 그러니까 단초점 렌즈란 것은 한 곳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를 보게 되면 가까운 게 안 보이게 되고 가까운 걸 보게 되면 먼 게 안 보여서 옛날엔 좀 단점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다초점 수정체가 나와서 먼 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볼게 해주는 이중적인 동시 초점을 잡게 해서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경이나 돋보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내장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렌즈 노안까지. 자체를 네네네네. 다초점으로 넣어주니 같이. 노안까지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자, 근데 요즘 뭐 그 시력 교정술로 그 라식, 라섹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이제 이런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 백내장 수술 받아도 될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라식이나 라섹 받았던 분들도 사실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똑같은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시면 우리 눈에 이제 여러 가지 인자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라식이나 라섹을 받았던 분들은 오차가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추가로 라식이나 라섹들을 해서 그런 오차가 생기는 것들을 요즘엔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백내장 수술 이제 혼탁해진 쪽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건지.
백내장 수술은 이제 한쪽만 하실 수도 있고 양쪽을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해보고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면 반대편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뭐 좀 미루어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한쪽만 했는데 적응이 잘 안 되거나 반대쪽이 이제 뿌연 느낌이 들면 수술을 이제 같이 받으시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다초점 수정체들은 양쪽 눈을 다 받으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양쪽을 같이 생각합니다. 맞춰서 대부분 그렇게 수술하니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술 후에 이 효과와 지속력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눈은 계속 늙어가잖아요. 재수술이 뭐 필요한 경우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백내장 수술 이제 원래 한 번 수술 받으면은 이제 영원히 완치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재수술이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수술 뒤에 이제 살짝 뿌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백내장이라고 보긴 힘들고 렌즈 뒤쪽에 먼지가 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레이저를 한번 간단하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백내장 수술 후에 다시 백내장이 재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에도 아무래도 이게 눈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수술 전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꼭 큰 병원에 가서 해야 할까요, 선생님? 백내장 수술은 다른 진과 자령과 동반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막 망막 질환이 있다든지 녹내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많이 진행된 백내장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 시기에 따라서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지만 다른 병원들은 이제 작은 병원이나 이런 동네 병원 혹은 이제 백내장만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에서 받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병원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네네. 네. 네, 윤상원 원장님과 함께 백내장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백내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여름에는 백내장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 백내장 수술 날씨의 영향을 받는지 이게 궁금한 것 같은데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X. 네. X입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나 시력 교정 수술 혹은 뭐 이런 그런 것 후에 생기는 수술 예후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셔가지고 네네. 과거에는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네. 요즘은 이제 수술 장비들이 워낙 진화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절개 수술이라고 수술할 때 이제 거의 절개를 하지 않고 병원들 자체마다 굉장히 염증 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여름이라고 해서 수술 시기를 늦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과속 백내장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심한 백내장을 수술했을 경우에는 이제 녹내장, 뭐 포도막염들 합병증으로 굉장히 그런 합병증이 율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여름철에 피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크게 날씨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자,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 관리가 필요하다. 네. 사실 그 시력 교정술 라식 라섹 받으면 안구 건조증 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아무래도 눈 수술이니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도 싶은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수술 전후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시력 회복이 더뎌지기도 때문이고 수술 자체가 수술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곳은 검은 자, 각막이기 때문에 네. 안구 건조증이 안 심해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 건조한 증상 혹은 수술 중 각막 내피세포 손상,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인한 각막 상태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 후에 염증, 자극 등이 좀 종합돼서 나타날 수 있고 네. 안구 건조증이 그런 경화로 좀 나타나죠. 그래서 수술 전후에는 이제 눈꺼풀, 기름샘 이제 그게 안검염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확인하고 관리해주고 위생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건조증을 많이 안 겪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안구 건조증 관리는 필요하다. 네네네.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내과 검사를 받아야 더욱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눈 수술인데 내과 검사를 받아야 할까 싶긴 한데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40, 50대 중년층하고 50대 이상의 이제 60대 이상의 장년층들은 만성 질환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그렇죠. 계시죠. 네. 그러시면 이제 이런 백내장 수술이 크고 작은 영향을 이제 여기에 끼치게 됩니다. 수술실에서 심박수가 증가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압이 상승할 긴장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네.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수술 중에 이제 압력들이 올라가면서 위급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내과 검사로 전신 건강을 꼭 체크하고 혈압 같은 것들은 특히 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과 검사를 좀 받고 수술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내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들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할 때는 1시간 정도 혹은 5분, 10분 정도, 1시간 정도 사용하고 5분, 10분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사물을 바라볼 때는 눈 근육을 풀어주거나 눈 주변을 꾹꾹 눌러주거나 눈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것들도 좀 필요하시고요. 네. 사실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자외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를 써서 자외선을 좀 차단해 주시면 수정체의 변성을 좀 늦춰주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루테인들, 그다음에 비타민 A 이런 풍부한 노광색 채소나 베리류 등을 포도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섭취하는 것도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좀 되시고요. 특히 40대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아마 문제 없이 눈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안과적인 수술 기법이 발전해서 이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비교적 안전하게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노안 또는 난시도 동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진과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윤상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